새해에는 좀 삶이 나아지려나? 신년 운세나 사주를 한번 봐볼까? 새해를 맞아 용하다고 소문난 점집에 찾아가 사주나 운세를 보면 삶이 좀 나아지던가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타로 카드나 점을 보러 갔지만 뾰족한 수가 생겼었나요? 내 운세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드는 것이랍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알고 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때 내가 내 운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의 성향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현재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마음의 MRI, WPI 검사. 올 한 해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점이나 사주를 볼 것이 아니라 WPI 검사를 통해 현재 당신의 삶의 좌표를 확인해 보세요. 내 삶을 구체적으로 잘 설계하고 싶으신 분, 진정한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 말고 자신을 마주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황상민 박사님과의 새해 맞이 상담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황상민 박사님과의 상담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는 이은주 박사님의 상담, 그리고 WPI 상담 코칭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수련 중인 분들과의 무료 상담도 추천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입니다. 에피소드에서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지금 심리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잘 알고 싶다, 누군가의 마음을 읽고 싶다 라고 할 때는 마음을 읽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가, 그리고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또 마음의 아픔이라는 것이 마음을 읽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재명 이 후보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면서 무능과 무지라는 건 제약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리를 분석을 나름대로 해드렸더니 댓글에는 그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명확하게 못해서 그래서 어려운가, 아니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심리 분석이라는 거를 그 사람의 마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건데 그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구분하지 못할 때는 사실 저 소리가 뭔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기본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을 비교적 평등하게, 공정하게 뭔가 나눠주고 소득을 준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사람을 무능하다든지 무지하다든지 유능하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소득을 한편으로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나는 유능하고 상당히 많이 알고 토론도 잘하는데 저 상대방은 무능할 뿐 아니라 무지하다, 그래서 제약이다, 저 사람 자체가 제 덩어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이 오른손이 이야기하는 것과 왼손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른,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라는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렸는데, 특정한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일편단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다 뭉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듭니다. 무슨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틀린가요? 어제 과거와 다른 미래를 가는 그런 겁니다. 라고 우기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전히 저 설명이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면 또 한 후보면 너무 이 심리 분석을 하면 바로 또 역공 들어옵니다. 너 누구 편이지? 누구한테 붙었지? 이런 상황인데 저처럼 사실 정치 그 인간들에게 진짜 환멸을 느낀 수준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안타까운 정치의 희생물로서 장렬히 이 죽임을 당한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으로서 누구 밑에 붙고 자시고 이전도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없을 거거든. 저는 단지 심리학자로서 대중의 마음을 읽는 걸 저희 소명으로 느껴서 대중의 마음과 우리 지도자의 마음을 읽어볼 뿐입니다. 근데 뭐 여당 후보를 읽었으니까 이제 야당 후보도 읽어봐야 되는데 야당 후보에 대한 사연도 또 왔습니다. 우리 AI 아가씨 야당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연이 왔는지 이준석을 끌어안은 윤석열 2030의 지지율 되돌릴 수 있을까? 2030의 지지율을 마치 이준석이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 같은데 그분 사연 좀 읽어주세요. AI 아가씨. 박사님, 지난 한 주간 국민의힘 드라마 시리즈를 본 듯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결국 뜨거운 포옹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게 무슨 쇼인가? 부부싸움을 생중계하나 싶기도 하고 윤석열이 30대 이준석을 끌어안음으로써 2030의 지지율을 되돌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걸까요? 이들의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선거위 해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월 5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하고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과의 공식 결별도 선언했지요.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게 하겠다.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드린다. 이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급기야 윤 후보는 이 대표의 반대를 무시하고 주요 당직자 임명을 강행했고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오만방자, 양아치, 그리고 사이코패스까지 격한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지요. 이준석이 낸 숙제를 푸는 윤석열. 5일 오후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선거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켜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습 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되었다.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 당 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6일 오전 윤 후보는 지하철 여의도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것을 이 대표가 내놓은 숙제를 밤새 고심 끝에 나서서 한 것이라며 쇄신 의미를 분명히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시끌시끌한 국힘의 내부 갈등은 결국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총장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며 뜨겁게 포옹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극적인 화해. 이날 이 대표는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제가 위험을 과장하는 게 아니다. 냉정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어떤 약간의 지지율로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는 당의 존립에 관해 큰 위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런 이 대표 발언 도중 윤 후보는 의총장 문을 열고 들어와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합쳐서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고 했습니다. 각자가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당이란 게 뭔가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가? 라면서 저희가 대의를 위해 지나간 걸 다 털고
오해했는지도 아니지도 다 잊자고 했고 이 대표도 이에 세 번째로 도망가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마무리 발언 중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오늘 후보님이 의총 직후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벌떡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호랑이 등에 탄 이준석.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을 당시 2021년 6월 13일 생방송에서 황 박사님은 이렇게 분석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준석이 누구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뚜렷하게 부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여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다면 그의 당에 대한 권한과 지도력은 증명될 것이며 그 스스로 다음의 대통령 후보로 기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다면 바로 자중질환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하도록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유력 후보를 영입하여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만으로 나름 엄청난 역할과 기대감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준석이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후보로 영입하는 순간 이준석 스스로 나름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흥미로운 일이자 이준석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호랑이 윤석열과 그 등에 올라탄 이준석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윤석열은 자기 등에 탄 이준석 대표에게 살려는 드릴게 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2030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는 있을까요? 그들의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네, 그들의 심리 분석을 해주세요. 사실 제가 연초에 이 몇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4분 이하입니다. 3명까지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요즘에 그냥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이 방역 시국에.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났죠? 그랬더니 다들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냥 별소리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왜냐? 이 연말을 지나면서 데드 크로스인지 골드 크로스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이재명 후보의 지지와 완전히 바뀌는 것이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났거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실수하는 발언을 하고 어느 순간에 2030이라고 이야기를 하던 20대의 지지율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20대의 지지율이 반타작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상황이 됐을 때 드디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하고 저녁을 먹는 그 자리에 계신 분도 여당에 가까운 분이 아니고 심지어 야당에 가까운 분인데 그분도 이미 선거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참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며칠 후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해체가 되고 또 완전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그 선대위에서 완전히 하고 이제 선거 끝나고 야당은 국민의힘은 파장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표정 관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마치 국민의힘 드라마 시리즈를 본 듯합니다 라고 하는, 저도 이거 무슨 연속극 드라마도 아니고 지금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완전히 드라마를 마치 이 대본을 쓰듯이 지금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부부싸움을 생중계하나 싶기도 하고, 윤석열이 30대 이준석을 끌어안음으로써 2030의 지지율을 되돌릴 수 있겠다 생각한 걸까요? 사실 윤석열 이 지금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뭐 서로 삐져가지고 토라졌다가 다시 또 화해하고 다시 또 삐졌다가 또 화해하고 이런 거를 부부싸움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나, 또는 이준석은 대체 당 대표인데 대체 저 사람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당 대표면 당 대표답게 그냥 당 후보를 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끝까지 지지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해야지, 왜 본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마치 본인이 대통령 이 선거에 나온 것처럼 저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아니 저쪽 이 어린 것이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랬을 때 이제 질문, 이준석을 끌어안은 윤석열, 그 심리는 뭡니까? 사실 이준석을 끌어안았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배척했다 또는 이준석하고 문제가 됐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우리 후보 대주세요 하니까, 그래 나 사실 내가 뭐 민주당에서 후보로 나오기는 정치하기는 그랬고, 그래서 형편이 그래 돼서 국민의힘으로 가서 후보 됐습니다. 이건 윤석열 씨가 이야기한 거거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느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다라는 사람과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으로 많이 나눠지는데, 그거는 사실 이 이준석 대표가 되는 그 뭐 지지자들의 바램, 또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나의 존재의 이유가 뭐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 국민의힘 대표가 됨으로써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 똑똑한 친구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한테 한번 방송을 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대표 절대로 아닙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대표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이 뭔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변화의 싹이 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짐에서 국민이 기대하는 기대주, 희망주의 정당으로서 변신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거예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거의 비슷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거 이 대책위원회를 전격 해산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근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 실무형이 아니고 이 잡담형이라든지 농담형이었어요? 아니면 뭐 이 노인들이 모이는 경로당 뭐 선대위였어요? 아, 노인들이 많이 모이시니까 경로당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현재 이 선거에 임하는 마음, 그 다음에 현재 전국을 또는 이 선거를 바라보는 마음을 알려주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게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대위 본부를 구성하겠다.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거는 자리 나눔이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솔직히 인정하고, 이제 이 자리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선거라는 실무를 수행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죠. 선거 지금 60일 정도 남겨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나가게 하겠다. 그 말은 지금 이 해산되기 전에 선거대책위원회는 실력이 없는 늙은 할아버지들이 선대본부를 끌고 왔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죠. 뭐 김종인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김한길
또 이름도 언급하기 싫은 어떤 분 있죠. 그 옛날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일하다가 이 넘어온 박근혜 말기에도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노력하셨던 분,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 싹 정리하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을 선대위로 구성하는데 그분들은 어디 가서 찾죠? 그분들이 모셔왔다는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그 말은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는 바로 이준석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럼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해줬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걸 약속드린다. 뭐 정치인이 약속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뭐든지 하죠. 그런데 이후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갈등이 고조됐다는 거, 이거는 좀 이 갈등의 정체가 뭐냐, 진짜 갈등이냐 아니면 드라마틱한 쇼를 벌리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젊고 유능한 실무자로 해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준석이가 선거의 핵심으로 해야지 김종인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청기를 누설했나요? 그런데 급기야 윤 후보는 이 대표 반대를 무시하고 주요 당직자 임명을 감행했고 의원총회에서는 이 대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대표를 향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오만방자, 양아치, 그리고 사이코패스까지 격한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대표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빠지고 그냥 대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한 그 젊은 대표를 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제안되었다는 거는 이미 마쿠에서 스토리 다, 이준석을 공격하고 위기감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짓을 지금 벌려 라는 지시가 나오지 않고서야 촉구 결의안이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양아치, 사이코패스는 이 여당 대표인 이재명 후보한테서 이 당에서 쓰던데 이제 이재명 후보와 자기 당 대표를 지금 동격으로 지금 보는 아주 희한한 당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의원총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거기 타이틀이 또 이준석이 낸 숙제를 푸는 윤석열 이렇게 됐네. 저는 오늘 선거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태워 볼 수 있는 것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선 문제라고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되었다. 우와, 이거 진짜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 이상의 어떤 본인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스토리를 하면서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문을 빈다. 당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저는 이준석 기획, 윤석열 주연, 국민의 짐 극단에서 만들어지는 이 상당히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 오후에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1월 6일 오전에 이 윤 후보가 어떤 역할 연기를 잘했냐 하면 지하철 여의도역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대요. 그러면서 내가 뭔 말을 해야 돼, 시민들한테 멀쩡히 써가지고 저 윤석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런 거 진짜 그걸 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 윤 후보는 그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윤 후보는 이것을 이 대표가 내놓은 숙제를 밤새 고민 끝에 나서서 한 것이라며 세신 의미를 분명히 보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빈다라고 했는데 그 문을 빈다는 건 윤석열 후보가 밤새 고민해서 그거를 떠나가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스승님의 밀지를 받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수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강호에 나와서 제가 저희 스승님의 뜻을 이렇게 실현하는 중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시끌한 국민의 내부 갈등 결국 그날 오후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총장에서 극적으로 화해하며 뜨겁게 포용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문을 빈다. 네가 가라. 하와이니 하와이 가라. 싫다. 나는 어디 가서 몰디브 가서 마티스 타고 다닌다.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않고 의총장으로 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총장에서 극적으로 하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이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예요. 야, 대부분 분들 헷갈렸을까?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니고 한 일주일쯤 갔으면 훨씬 드라마틱했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전날에 저녁 식사하면서 이제 선거 끝났네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런 스토리가 벌어지면서 그 다음날에 이 두 분이 포옹하는 게 인터넷 사진을 뜨면 이건 뭐야 대체. 이거는 진짜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찌질하게 짤 수가 있나. 근데 그걸 극적인 화해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날 이 대표는 이렇게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죠. 저는 우리 후보가 유일한 야권 후보라는 생각이라면서도 제가 위험을 과장하는 게 아니다. 냉정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어떤 약간의 지지율로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는 당의 존립에 관해 큰 위협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그렇죠. 연말과 연초에 가장 놀랐던 거는 안철수 후보가 분명히 12월 초에는 심지어 허경영 후보보다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갑자기 12월 말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재명보다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합해지기만 하면 이재명 후보를 능가할 수 있는 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게 12월 말과 1월 초 지난 열흘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진 구도라는 거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네, 그것이 2030이 이탈된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이탈된 표가 어쩌면 누구죠? 철수하시는 안철수, 이번에는 안철수 한다고 안철수 그분한테 가지 않았느냐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대표 발언 도중에 여러분 이 드라마는 항상 KBS 홀에나 MBC 드라마 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국회 의총장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드라마에 보잖아요. 한 대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제게 다시 지지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후보도 제가 포기한 게 아닙니다. 쥐가 전날 밤에 문을 빈다 하면서 옛날에 안철수한테도 문을 빈다 하면서 지가 떠났는데 그거를 연상시키고 또 그렇게 한다고 기사까지 다 나오게 해놓고 이 발언하는 도중에 윤 후보가 의총장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여러분이 국민이 뽑았다. 저와 대표와 여러분 모두 힘합쳐 3월 대선을 승리로 이끌자. 이거는 저 바깥에는 역적무리가 이 나라를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 대표와 함께 우리가 저 역적 도당들을 소탕합시다. 와 놀랍지 않아? 그러면서 각자가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이란 게 뭔가?
선거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 아닌가라면서 이거 사실은 윤석열 씨 전날 밤 내내 오후 내내 열심히 외웠어요. 왜냐면 이게 윤석열 씨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들 절대로 아니거든요. 본인은 조직에 대해서 충성한다 하지만 당에 대해서 충성한다, 당이 뭔가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대의를 위해서 지나간 건 다 틀고 오해했는지도 아닌지도 다 잊자. 이거는 거의 무협지에 노는 거잖아요. 대의, 충절을 지키면서 대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황 마마. 지금 뭐 이성계와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대표도 세 번째로 도망가면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내가 이제 뭐 항상 3, 4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내 2번까지 했는데 세 번째로 도망가면 이제 당대표 사퇴하고 난 정치 이제 끝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 발언 중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게 오늘 후보님이 의총 직후 평택에 가시는 일정이 있는 것을 안다며 제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리고 택시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도 모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윤 후보는 벌떡 일어나 엄지손가락을 지켜시키는 제출을 하면서 오늘 이 한판의 마당극과 같은 국민의힘 의총 드라마가 막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 평택에 내려가는 차 안에서 자 봤죠? 드라마라는 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산산조각 났던 국민의힘이 이제 다시 붙어가지고 완전히 딱 풀로붙은 이제 힘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갔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김종인은 버리고 왜 이준석은 살렸나? 그거는 단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김종인이 지금 있는 이양기라고 또 다른 김모 씨가 윤석열하고 작작공이 돼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는데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이 계속 상황 노릇을 하는 거 이거 곤란하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씨가 사실 들어오면 훨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딱 붙드는 이 힘은 확실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씨가 그분을 모셔야 되는데 윤석열 씨는 김종인 씨에 대한 믿음이나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그 생각은 심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사실 그렇게 있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왜냐면 그거는 윤석열 씨와 이 김종인 씨의 마음의 문제거든. 아니 이거는 남녀 연애하는 거 야,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두 사람은 안 맞는데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서로 좋아하든지 서로 싫어하든지 그거는 당사자밖에는 모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미 이 배경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13일 생방송에서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미 다 제가 설명을 다 했어요. 어떻게 해줬느냐? 이준석이 누구를 대선 후보로 영입하고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뚜렷하게 부각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만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영입하여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 수 있다면 그의 당에 대한 권한과 지도력은 증명이 될 것이며 그 스스로 다음의 대통령 후보로 기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실패한다면 바로 자중질환으로 나가게 될 거다. 여러분 이미 이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후보로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준석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또는 심지어는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만드는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지를 해줬느냐? 그거는 전혀 아니었거든. 이준석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김한길 씨는 조금 다르고 이 사람을 국민의 힘으로 또 선거대책위원회로 윤석열 씨나 윤석열 씨를 움직이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끌고 나갈 때 이준석 돌아버리는 거거든. 본인이
이 구시대의 정치 논리로는 자기가 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자기는 알거든요. 자기는 뭐 정치 세계에 있었던 경험은 짧지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잘 판단하고 믿는데 전혀 아닌 이미 한물 같고 그리고 성공의 경험도 별로 없는 찌질한 인간들을 이 윤석열 후보를 가지고 지금 선거를 하겠다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입당하도록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유력 후보를 영입하여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것만으로 나름 엄청난 역할과 기대감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됐을 때 그때 지지율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10% 이상 앞서는 지지율이었어요. 근데 후보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그때 후보가 되고 나서 가장 큰 일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잡았어야 돼요.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홍준표 후보의 마음을 읽었어야 돼요. 홍준표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진정으로 이 야당의 후보로 국민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예요. 그때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당원 특히 이준석을 대표하는 이준석을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 지지를 홍준표 후보는 잃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준석의 선택을 받은 후보는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아마 윤석열 후보한테 그랬을 거예요. 홍준표의 마음을 잡으세요.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깍듯이 본인이 홍준표 후보를 이 홍준표 후보가 성질 지랄 같고 인간성 개떡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 누구도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붙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지만은 이미 윤석열 후보를 대신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쓰면서 홍준표 후보를 잡아야 되는데 뭐 그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한테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 주위에 있는 사람은 결코 그거를 듣고 싶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저 대표 딴 데 욕심이 있어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잘못이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씨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홍준표 씨 마음을 잡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그 이후에 이 모든 사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윤석열이 홍준표 만나러 갔죠. 인사치레로. 그렇지만 그거는 홍준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윤석열은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검찰총장. 그리고 홍준표는 평검사 출신이거든. 검사장도 아니에요. 검사는요, 평검사일 때는 기수를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장검사, 차장검사, 이 검찰총장 될 때는 누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느냐. 자리가 그 사람의 서열을 정해요. 그래서 검사들은 100명, 200명, 옛날에 코로나 전국 전에는 같이 회식을 하면, 뭐 회의를 하면 50명, 100명 이런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거든요. 그러면 1번 자리부터 시작해서 100번 자리까지 100명이 참가하면 그 자리 서열이 쫙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 담당하는 검사는 그 자리 서열, 1번 검찰총장이든 가장 그날 상석에 앉은 사람 숫자부터 가장 하석에 앉는 사람 숫자 서열 번호에 따라서 좌석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거기에 다 안내하는 게
그 행사 담당하는 검사의 역할이에요. 그런 상황을 저도 한번 그런 회의에 끼어 들어갔는데 저를 서열을 상당히 높은데 앉혀놓길래 저도 서열이 있나요? 그랬더니 외부에서 모신 손님은 서열이 조금 앞에 헤드 테이블 서열이래. 참 물론 외부에 모신 손님 저 혼자도 아니고 여러분이 있으시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 동네 진짜 골 때리는 동네다. 그래서 윤석열은 결코 스스로 홍준표,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선배라더라도 쟤는 평검단 출신이고 나는 총장 출신인데 쟤가 지금 나를 모셔야지 내가 쟤 마음을 왜 잡나, 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사실은 호랑이 윤석열과 그 등에 올라탄 이준석의 심리가 궁금한데, 윤석열은 자기 등에 탄 이준석 대표에게 살리는 드릴게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호랑이 등에 탄 이준석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한 방에 가는 수 있어. 지금 앞에 봐. 지금 다 니 죽이려고 하고 니 저 떨어지는 거 보이지? 이래가지고 밤새 연선 문제 풀게 한 게 이준석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단하네요. 대단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드라마는 요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보시면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전이 가고 또 윤석열 후보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시키는 대로 연기를 잘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중간 본인의 성질을 드러내는, 본인이 야생 호랑이인지 길들여진 호랑이인지 그거를 보는 것이 이번 이민년 초반에 일어나는 하나의 호랑이 드라마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것도 말 되죠, 그죠? 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